모니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습관 공부 5분만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소개를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 저랑 왜 저 처음에 인터뷰하고 구독자 이렇게 1000명 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의 책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인터뷰 끝나고 책 선물을 주셨었는데 그때도 읽었고 다시 요즘 이제 또 한동안 한참 돼서 이게 9월 달에 받았었으니까 요새 또 다시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으려고 책을 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요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책에 전부 다 들어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습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엄마가 데리고 있는 엄마랑 함께 아이들이 이제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학습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습관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멈췄었던 책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짧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가 다른 뭐 텍스트나 자막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된 화면 그냥 깨끗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또 너무 많은 글자들이 또 방해가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연습장에다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 공부 5분만이라는 이 책의 제일 앞에 프롤로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힘을 배우는 것, 요 작은 습관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배우는 데에는 엄청난 의지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 대신에 어떤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칙과 방법, 요거를 알면 누구나 우리가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을 대할 때 어머님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하루 5분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있나 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제일 처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여기였어요. 습관 마인드 갖추기. 이 습관 마인드라는 거 여러분, 자, 우리가 뭔가 습관을 만들 때 아주 거대하고 무슨 큰 어떤 대단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사실은 그 목표부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처음 들일 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사소하고 아주 작은 거부터 시작하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구질구질하게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구질구질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아주 작은 것까지 그냥 따지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시작해도 전혀 상관없다. 목표가 크면 마음 잡기가 어려워지고 스스로 비참해져서 결국에는 포기할 때가 많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큰 목표를 아이 교육에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가 공부를 뭐 별로 못하는데 내가 다음 학기에 전교 1등을 아이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목표는 어떻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작은 거부터 실천하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겠다라는 마인드부터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실패에 익숙해져라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실패 정말 해보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실패, 그리고 아이의 어떤 진로, 아이의 어떤 공부에 관한 생각밖에 그런 실패. 우리 인간은 엄청난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으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 아이들의 처지에서는 초등 이후 초등 중등 이 정도까지는 별로 그렇게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를 가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입시 실패도 겪을 수 있고, 대학교에서 뭐 취업 준비나 취업 실패, 시험의 실패, 어떤 뭐 이런 뭐 공무원 시험의 실패,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슨 말이 되어져 있냐면 실패에 익숙해져라 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죠. 큰애 키울 때랑 둘째 키울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도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누군가 너한테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줬을까? 해준 적 있나? 야,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나? 한번 돌이켜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도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습관을 하나 만들어지기에는 적어도 3개월 이상 뭔가를 계속 할 수 있을 때 그게 습관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제 인친님들 중에서는 정말 뭐 대단하신 분들이 네, 정말 꾸준히 책 읽고 계신 분들, 꾸준히 새벽 기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무언가 운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네, 식단 관리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거든요. 제가 그분들과 어떤 얼굴을 실제로 만나서 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인스타 안에서 이렇게 서로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그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요. 정말 실제로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긴 시간 동안 해오는 것이 중요하지 아주 큰 목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이 책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수영 초보자가 바다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수영하는 법도 안 배우고 큰 목표 바다에 딱 던져놓고 수영해라 이러면 빠져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자, 못한 날도 있을 수 있어. 내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을 할 만큼 그렇게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을 세워서 못한 날도 있을 수 있어. 내일 또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습관을 어떤 생각을 하자.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여기서는 책에서는 처음에 저한테 되게 많은 위안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 나도 뭐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보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 되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기상천외한 그런 습관들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뭐 책을 여러 쪽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쪽 이상 읽기. 한 쪽 이상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플랭크 하는 거 뭐 몇 분이 아니라 30초만 버텨보기. 그다음에 감상문 한 줄 쓰기. 이거 제가 저희 공부방 애들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세 줄의 어떤 15분 독서 후에 두세 줄의 감상문 한 줄만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습관이 계속돼서 몇 년 동안 지금 아이들이 글을 쓰고 있고 그것들을 모았더니 한 권이 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청소기를 30초 이상만 돌리기. 하도 청소를 안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그다음에 어떤 학생은 공부 전에 책상을 정리하기. 뭐 이런 습관을 목표로 세우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가져온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이 무엇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어떤 분이 승자의 뇌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승자 효과를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자, 승자 효과가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작은 성공의 어떤 경험, 작은 성공의 경험이 우리 뇌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뭔가 막 딱 이루어내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잖아요. 역시 막 이러면서 그때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자신도 내가 뭔가를 하나 제가 요새 왜 러닝그라운드님 거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매번 실패를 하다가 한 번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었을 때, 네, 낭독이 완성이 됐을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그때 저한테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게 되면 뇌가 모험적이고 전투적인 뇌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내일 또 꼭 해야지.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오늘 성공했어. 됐어. 뭐 한 50번 읽고 성공하더라도 나 이거 내일 또 꼭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그 영상도 막 기다려지고 막 너무 그 선생님한테도 고마운 마음으로 막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러면서 저한테 뭐가 오냐면 행복감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마음. 여기에 그 승자효과의 예시로 누가 나오냐면 권투 선수 여러분 아시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승자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37승 무패 신화를 이루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10라운드 KO패를 어느 날 당해요. 어떤 선수한테. 그동안은 완전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KO패를 한 번 당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어떤 강력 범죄 근데 그때 왜 뭐 되게 막 귀도 누구 귀도 막 물어뜯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저 막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범죄도 해서 복역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권투 선수로의 어떤 복귀를 위해서 그 매니저가 그 스폰서가 아주 손쉬운 상대부터 상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손쉬운 상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쉬운 상대. 자, 손쉬운 상대가 뭐냐면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아주 약체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어때요? 일단은 이 사람이 무조건 이기겠죠, 그랬죠. 그래서 작은 승리에 아무리 손쉬운 상대라도 자꾸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합이 그 뒤에 한 세 번째 정도 후에 나왔었는데 그때 완전 챔피언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 때문이냐, 이 바로 승리라는 어떤 것을 습관으로 만든 그런 덕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슨의 어떤 그 승자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아주 사소한 과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아이들한테 너무 큰 거를 먼저 시키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운동을 만약에 시작을 못해. 제 얘기예요. 운동을 만약에 시작을 못하면 정말 그냥 조금씩 걷기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제가 운동 안 했던 게 아닌데 뭔가 공백이 딱 생기고 나니까 저도 아직 운동을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직도 네, 마음만 네, 있는데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을 경험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시작을 하라라는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학습과 연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이한테 딱 10분만 앉아 있는 그런 경험, 10분만 집중하는 경험. 딱 알람 맞춰놓고 우와 너 10분 집중 잘했어. 제가 이 얘기는 예전부터 했었잖아요, 여러분. 5분부터 시작하시고 10분부터 시작하시라고. 책 읽기가 뭐 습관이 안 잡혔어요. 아이가 혼자 문제를 앉아서 못 풀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성공이 누적이 돼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커져간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리터 물 마시기. 그 다음에 매일 스쿼트 10회 하기. 뭐 이런 거 있죠. 5분 일찍 일어나기. 그래서 여러분 저 여기 하루 1리터 물 마시기를 언제 하냐면 그 러닝그라운드님 그 영상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제가 혼자 낭독을 녹화할 때 그때 막 계속 얘기하니까 목이 너무 말라요. 그때 진짜 500ml 이상 네, 막 500ml 한 병 마실 때도 있고 1리터 2병 마실 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마시면서 저는 습관이 지금 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활과 이 습관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대요. 예를 들어 뭐 지하철을 타면 무조건 다 핸드폰을 이렇게 딱 무음으로 해놓고 또는 진동으로 해놓고 핸드폰 보지 않고 또는 꺼두고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해두고 책을 무조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무조건 책을 읽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생활과 생활 안에 이러한 습관들을 하나씩 넣어놓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내가 습관 설계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막연한 목표를 너무 크게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것도 충분하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네. 자, 회원들의 성장을 이제 여기 이 선생님은 5분만이라는 그 서울대 커뮤니티 안에서 5분만이라는 이런 카페를 굉장히 지금 크게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회원들의 그런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뭐였을까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인터뷰어가 얘기하기를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커뮤니티가 뭐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집단이잖아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그 블로그상의 이웃들과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인스타 안에 인친님들, 뭐 이런 것도 다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모임, 뭐 이런 것들, 온라인상의 모임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요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새벽 기상을 했던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어느 날 인스타도 처음 할 때였어요. 잘 모르는데 아직도 새벽 달님이 인스타를 하시길래 저도 인스타를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달님이 그때부터 자꾸 새벽에 일어나서 막 운동하시는 영상 막 그때 한창 그런 걸 막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저랑 나이가 같잖아요. 아니, 이분은 이 새벽에 일어나시네. 나 고3, 그때 고3 엄마였으니까. 나 너무 고3 엄마고 수업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이 잡혀 있었는데, 날마다 새벽 기상 하는 거를 매일 보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걸 몇 달을 봤어요, 여러분. 몇 달을 보고서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보니까 계속 보니까 정말 계속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을 계속 쳐다만 봤는데 어느 날 신기하게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도 못 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눈이 떠져서 보니까 눈이 떠졌네? 막 이런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뿌듯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또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책도 읽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인강도 듣고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거 다 마치고 나면 막 그때는 막 운동하러 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뒤로 저도 새벽 달님 따라서 인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증을 시작한다는 거 제가 아까 썸네일에 너 관종이냐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인증 시작하는 걸 되게 뭐라 그럴까 남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막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누군가는 관종이냐 뭐 왜 자랑이냐 뭐 이렇게 보지만 저는 절대 사람들과 인치님들의 피드를 보면서 뭐 이게 자랑이야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으로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으쌰으쌰 할 수 있는지를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증을 시작을 했고 그 밑에 저희 좋은 어떤 인치님들이나 구독자님들께서 뭐 댓글을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좋아요만 눌러줘도 우리가 다 뜨잖아요.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그러면 가끔 막 저 그 인치님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러면 괜히 이렇게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보면서 좋아요 많이 누르게 되고 정말 공감되는 어떤 거에 정말 너무 또 많은 메시지를 드리면 또 그럴까봐 가끔 또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나도 모르게 인지님들을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의식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의식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뭐 맨날 꼭 반드시 막 이러지 않기로 했거든요. 제가 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시작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담을 갖지 말고 실패할 수 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 그래서 SNS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 그거는 자랑질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는 뭐 시간 낭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뭘 그렇게 드러내냐. 너 관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들 그런 피드만 보면 그렇겠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의 피드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자극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도 언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다른 사람의 지지가 지칠 때 그 다른 사람의 공감과 지지가 굉장히 큰 힘이 됐다라고 언급이 돼 있고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한 타인이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단순한 타인이 되지 않으시는 것처럼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내 성장을 지켜봐주는 어떤 든든한 동료이자 자극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런 게 있다라고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타인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하루를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디에 아침에 무슨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 잠깐 봐주시는 것도 그거 공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있네. 그런 도움이 되는 어떤 습관과 깨달음. 이거를 우리가 책에서 읽는 것만 뭐 깨달음인가요? 서로 깨달음과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SNS의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마인드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더라. 저는 이 말에 정말 완전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왜냐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서 제가 레오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요, 여러분. 러닝그라운드 레오님께서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그 영상에 다 피드를 해주시진 못하지만 가끔 정말 이렇게 대부분 막 다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피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모니카님 이 부분이 좀 발음이 힘드셨죠? 여기에서 너가 발음이 안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들어보면 어머 정말 더를 발음 안 했네.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도 더를 발음 안 했구나. 아 여기서 스 발음이 정말 안 됐구나. 이런 거 하면서 저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다음에 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모니카의 생각은 뭐냐면 나를 깨치고 나와라 이거죠. 나를 깨치고 나를 좀 드러내. 나를 좀 드러내보자. 숨지 마. 나를 좀 드러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좀 드러내. 괜찮아. 어떤 분한테 가면 피드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왜냐면 보고 싶은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데 없어. 예. 그렇게 될 때 약간 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깨치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내 삶과 마주하자. 저 이런 말 여러분들께 하고 싶어요. 오늘의 마지막. 네. 제가 영상을 길게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서 이 책을 다 한 건 아니에요. 몇 탄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제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이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것 이것도 제게는 굉장히 큰 어떤 습관이거든요. 아주 이거는 큰 습관이지만 작은 습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막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댓글에다가 내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밖으로 꺼내서 나누지 않으면요 여러분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배우는 것도 나를 또 인증하는 그런 도구로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그런 것들도 저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치고 나오시라고. 예, 새벽에 일어나셨으면 당당하게 자랑하시라고. 예, 뭔가 중요한 어떤 루틴을 완성하셨으면 당당하게 자랑하시라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뀌실 거라고. 그리고 혼자 계시지 마시라고. 혼자 있지 마시고 뭐 내 개인적인 막 무슨 신상 명세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 그다음에 하루를 잘 살았다는 어떤 인증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과 서로 이렇게 서로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공통된 마음을 갖고 그냥 타인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내 성장을 지켜봐 주는 이웃, 내 성장을 지켜봐 주는 분, 고마운 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거든요. 아이고 또 말이 길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치고 나오세요. 네, 화이팅!